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10일에 사회복지 실천론 오늘 제 1강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18쪽에 이 1강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전체 기출 한 18회 정도 그래프 나와 있죠? 이 부분 뭐 많진 않지만 되게 꾸준한 영역입니다. 어쩌면 이 과목 전체의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과목의 정체성이랄까? 19쪽에 보시면 이 과목과 관련해 갖고 한눈에 보기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과목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잡고 갈게요. 예. 1장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에서 약 18회 정도 기출 보이고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할게요. 실천은 뭐고, 목적은 뭐고, 기능은 뭐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 이 부분이 문제가 최근에 조금 많이 응용되는 거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사회복지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차이는 뭐며, 또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은 뭐고, 좀 제도적 개념, 자녀적 개념, 뭐 이런 것들에서 사회복지 실천,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들 좀 짚고 갈게요. 학습 목표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실천의 정의와 목적을 안다. 또 사회복지 실천의 철학적 개념, 철학적 배경, 이념,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의 특징,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다양한 분류 유형을 좀 공부하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20쪽 볼게요.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 여기는요, 첫 번째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와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는 매회 꾸준히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자들에 따라 정의의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1번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에서 1922년, 그러니까 아주 20세기 초인 그 메리 리치몬드의 개념부터 그 다음에 60년대 말 70년대의 통합방법론의 영향을 받아서 통합방법론 정리를 하게 통합방법론을 구축하게 되는 핑커스 미나안의 정의, 또 58년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의 정의, 또 73년엔 어땠고, 더 최근에 20세기 말 94년에 미국 사회복지 교육협의회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개념 정의했나 나오는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의 초점은 시대에 따라서 동일하답니까? 달라진다니까? 동일하지 않다.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정의가 있고 그 밑에 매번 특징을 넣어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의 초점은 그것들을 깨알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세기 초부터 20세기 말까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개념의 정의의 초점이 왜 바뀔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메리 리치몬드는요, 20세기의 아주 초기죠. 1922년에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환경 사이에서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 개인의 인격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세기 초에는 이제 사회복지 플렉스너라는 사람이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세기 초에 되게 그 충격을 받으면서 전문직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책들이 좀 나옵니다. 뭐 메리 리치몬드 책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너무 프로이드나 그 다음에 의학적 모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부적응에 너무 초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실천 정의의 개인, 그 다음에 개인과 환경의 조정이란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격 발달에 비중을 두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개인의 욕구 충족, 개인의 인격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미시적 치료적, 여기에 줄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입 정의가 어때요? 되게 미시적인 개입이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되게 이미 사전적, 예방적 이런 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부적응이 나타나고 난 사후적, 치료적 개입 이런 것들. 그러니까 훨씬 조금 여러분들이 거시적 개념들은 나중에 들어온다라는 걸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핑커스 미나하는요, 이제 전통 방법론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면서 소위 통합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체계 이론, 시스템 시어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체계 이론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체계들의 상호적 영향력, 서로 의존되어 있는 거, 서로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 그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체계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힘들이 생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거기에 특징들이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은 사람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들 사이의 연결과 상호관계다라는 개념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그 개념 정의는 바로 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요한 거는 개인이 막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개인을 돕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 시오리 안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958년에 NASW,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요, 그 옆에 잠깐 보시면 NASW는 전미 사회복지사협회, 또 CSWE는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AASW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예, 이런 것들 좀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하면서는 NASW에 대해서는 꼭 번역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하는구나 하세요. 전미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58년도 얘는 이때부터는 뭐냐면 인간과 사회 환경의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50년대 말, 그러니까 50년대 말 60년대 이러면서 어때요? 소위 빈곤과의 전쟁이 선언되고 60년대 막 이렇게 오면서 진보적인 케네디 정부가 올라오고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말했을 때의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올라오던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환경의 부조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 최소, 이러한 문제를 이제 어때요? 터지고 나서 상호관리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좀 예방을 해야 되는, 예방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잠재력의 최대화. 그러니까 뭔가 망가진 걸 고치는 것보다 어때요? 이제는 예방, 잠재력의 최대화, 이런 단어들이 뜨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공식적인 최초의 정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시기에.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예방에 대한 거론이 있었다는 게 그 특징이에요. 1973년도에 가면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우리 전공의 대표적인 용어, 소셜 펑셔닝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능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회복, 증진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이다. 예, 여기 돕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전공에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사회복지사를 뭐라 그러냐면요, helping profession이라 그래요. 돕는 전문직. 예, 우리를 무슨 직이라고 한다고요? 돕는 전문직. 그런데 미스코리아 상금 타면 자선사업 하겠습니다, 사회사업 하겠습니다, 남을 돕겠습니다 하면 그런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돕는 전문직은 돈만 있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날 막 착한 마음 올라와서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과학성과 예술성이 들어가는, 예, 그래서 제대로 돕는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면접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개입을 했더니 A-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헬핑 프로페셔는 다른 말로 한다면 변화 전문직입니다. 예.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작업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해야 돼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돕는 전문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직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죠. 프로페션이라는 겁니다. 1994년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CASWE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과 억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식적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퍼블릭한 영역, 공적인 서비스와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영역, 사적인 영역, 또 사적 영역에는 볼런터리, 예, 영리 추구하지 않는 이쪽 영역같이 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다. 예, 우리가 20세기 말, 20세기, 21세기 우리는 이제 어때요? 민간만 혼자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죠. 실천에는 관과 민이 같이, 요즘엔 민관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삶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자, 기타 정의들도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안녕, 뭐 웰빙 상태를 위에 필요한 구체적 서비스를 하는 거다,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걸 좀 잡으셔야 돼요. 아주 초창기 정의는 미시적 치료적이다. 핑커스 미나함부터는 체계 이론이 좀 나오면서,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체계의 상호성을 강조한 개념 정의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50, 60, 70, 80, 90 이렇게 오면서 점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가 예방에 대한 얘기, 또 프로페션, 전문직이라는 돕는 전문직, 그 다음에 이제는 전문성과 삶의직 향상이 더 강조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최근의 정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두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볼게요. 예,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삶의 질 향상이에요. 예, 이거는 아마 궁극적이다라는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의 세부적인 목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회나 문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되게 미시적인 개인의 부적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가 6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어때요?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NASW는 1958년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뭐라고 말했나? 개인이나 집단과 환경 사이의 불균형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해결,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균형을 예방하는 것이다. 치료 및 예방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최대한의 잠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NASW의 그 정의의 특징은 최근에는 어때요? 인간과 환경 사이에 어때요? 점차적으로 균형에 초점을 둡는다. 균형. 자,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환경. 예. 그 다음에 77년도에 오면은 이런 개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간과 사회와 개인과 사회 간의 유익한 관계를 증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 개인과 사회에 대한 상호성의 인정은 더 강조되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게 개인만 변화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조금 넓혀야 가족까지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개인과 환경, person in environment, person in situation,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를 돕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어떤 경우엔 정말 클라이언트 개인이 변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때요? 이 사람 동기도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은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기회를 줘야 되는 거. 또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사회복지 실천이 보는 우리 학문의 고유한 그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고유한 시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PIE 시각. 개인과 환경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74년에 핑커스 미나는 실천의 목적을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대처를 향상시키고 사람들을 자원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무엇과 연결한대요? 체계와 연결한다. 예. 바로 시스템. 왜냐하면 한 개인이 있다면 그를 둘러싸는 가족, 그 다음에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와의 연결, 그리고 이 체계들이 효과적 인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사회 정책과 이 정책의 개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핑커스 미난에 와서는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도 향상도 언급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라는 개념을 써서 자원, 기회, 서비스 이런 말들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이라는 소위 이전에 미시적인 접근만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거시적 접근이 접목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핑커스 미난 정의의 기존의 정의하고의 차이점은 사회복지 실천을 이전에 의료적인 모델 또 프로이드 모델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이전 것들은 개인 심리치료 이런 미시적 개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주변 자원에서 거시적 체계까지 확장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1994년 미국 사회복지사 협의회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더 최근이죠.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개입 단위는 개인하고도 일하고 가족하고도 일하고 집단, 조직, 지역사회 고통을 완화시키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면 환경에 자원이 있나 발견하고 있는데 자원이 가동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기능을 촉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 잠재 가능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시적인 것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라. 또 공공의 애처한, 그러니까 특정 욕구를 가진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옹호 이런 역할들